화려함과 권력으로 빛나는 궁궐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기녀 이선아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춤과 감탄 어린 시선, 그 이상을 갈망합니다. 그녀는 자유를 꿈꾸고 엄격한 궁궐의 규칙에 도전하는 사랑을 꿈꿉니다. 화려함과 음모 속에서 금지된 만남이 꽃을 피웁니다. 뛰어난 지성과 고귀한 마음을 지닌 서기관 김우진은 기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함께 진실과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며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 용기, 그리고 반역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궁궐 복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사랑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미래를 향한 이선아와 김우진의 투쟁을 함께하세요. 궁전의 리셉션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종의 궁정의 화려함을 반영한 한편의 장관이었다. 나는 이선아로서 귀족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으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미소와 우아한 몸짓 뒤에는 깊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내가 살고 있는 감옥을 상기시켜 주었고 화려한 장식으로 내 몸을 감싼 의상은 무도복이라기보다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광활한 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선아야. 다시 한번 미인으로 알려진 민부인이 외쳤다. 그녀의 왕관의 반짝임이 등불의 빛을 반사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했지만 나는 그녀의 찬사가 단지 내 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민부인, 나는 배운 대로 우아하게 몸을 숙였다. 그러나 내가 물러나면서 내 시선은 궁중 숲으로 사라졌다. 나는 귀족들이 대화하고 웃고 비즈니스와 동맹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내가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인 것 같았고 내게 주어진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없었다. 저 여인을 봐. 얼마나 매력적인가. 내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현군이었고 그의 눈빛에서 욕망을 숨길 수 없었다. 선화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올랐다. 감사합니다, 현군. 하지만 아름다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속삭였고 그의 반응에 그는 놀란 듯 보였다. 사실 그 순간 나는 단지 존경받는 여인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고 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다. 그러나 궁정과 그 음모는 나를 점점 더 얽매어 놓고 있었다. 선아야.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아름다움은 축하받아야 해. 그는 주장했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서 탄식처럼 울렸다. 춤은 계속되었고 나는 가벼워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의 압박감은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박수 소리 속에서 한 인물이 홀의 뒤편에서 눈에 띄었다. 필경사 김우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얼굴만 알고 있었고 그는 그의 능력과 지성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많은 이들과는 달리 그는 궁정의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을 때 우리 사이에 깊은 침묵이 깃들었다. 그의 눈빛의 강렬함은 달랐고 판단이 아닌 단지 이해가 담겨 있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게 했다. 당신은 궁전의 그늘 아래에서도 시들지 않으려는 꽃처럼 춤추고 있습니다. 그가 내 발표가 끝난 후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것은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를 위해 단어를 찾는 필경사처럼 지켜보고 있군요. 나는 그의 눈빛의 이면을 파악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귀족의 리셉션의 필경사는 무엇을 하러 왔나요?
어쩌면 나는 여기서 내 앞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혹은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평화. 이곳에서 도달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시선이 더욱 강렬해졌다. 때로는 평화는 단어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흐르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 동안 마스크와 의무를 잊었다. 마치 우리가 별도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공기는 더 가볍고 미래는 더 밝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러운 용기를 얻어 고백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진식, 남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춤출 자유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나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함께 그 자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책과 문학은 우리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차례의 방해가 있었다.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박진수 장관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긴장감을 가져오며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리셉션의 분위기는 즉시 변화했다. 이전의 기쁨과 축하가 두려움과 경외로 바뀌었다. 그는 부패와 억압으로 살아가는 남자였고 그의 존재는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자유가 몇몇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선화,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여기로 와라. 나는 순간 숨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갔다. 우진의 시선이 내 등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장관은 늘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박 장관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악의적인 빛이 반짝였다. 이 궁전을 풍요롭게 하는 꽃을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길러야 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의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나를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꿈보다 장식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이야기할 때 나는 우진을 바라보았고 그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자세에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침묵의 방어가 있었지만 박의 권력의 무게는 나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선화야, 내 아름다움은 궁정과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유는 배신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장관이 속삭였고 나는 척추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네, 장관님. 저 이해합니다. 나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다. 그로부터 멀어질 때 내 주위의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우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의 눈빛에서 반짝임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괜찮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가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이 춤이 단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란 걸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더야. 언젠가 너가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선화야. 내 의지대로 시선이나 판단 없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찾고 싶어. 바깥은 남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 나는 대답하며 내 안에서 결단력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가 제안했다. 그의 눈이 새로운 목적의 빛으로 빛났다. 함께. 그래서 그림자와 음모로 가득한 그 궁전에서
우리 사이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감정,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조용히 약속했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정의를 찾겠다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힘에 맞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전의 비밀 도서관, 먼지가 쌓인 책들과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로 가득한 그곳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김우진과 함께 궁정의 음모에서 멀리 떨어져 만났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억압 속에서 신선한 공기의 숨결과 같았다. 그날 나는 그가 어두운 나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드러운 오후의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의 집중한 얼굴을 비추었다. 우진에게 가장 매료된 것은 그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가 쓰는 각 단어와 논의하는 각 아이디어에 담긴 열정이었다. 선아야, 그가 시작했다. 손에 든 책에서 눈을 들어. 너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어? 정의와 평등을 위한 그 싸움은 나에게 정말 감동적이야. 사람들이 억압에 맞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읽어봤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얽매여 있어. 귀족들과 장관들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욕망을 위협으로만 여기지 존중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가 분노로 테이블을 쳐가며 외쳤다. 우리는 그것에 도전해야 해, 선아야. 우리가 아는 것과 가진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야 해. 너는 혁명가처럼 말하고 있어, 김우진. 내가 말했다. 내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너도 잘 알고 있듯이 박 장관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정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하려는 듯했다. 사실 나는 잃을 것이 없어. 내 가족은 그가 대표하는 부패로 인해 파괴되었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은 것이 헛된 것이 될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우진이 지니고 있는 고통은 가시처럼 느껴졌고 그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넌 너무 소중해. 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의 진지한 눈빛이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리의 진실을 위한 투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폭압에 맞서는 목소리가 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시인처럼 말하고 있어, 우진.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에는 존경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벽에는 귀가 있고 박진수가 모든 곳에 눈을 두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결단의 빛이 그의 눈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반란의 행위야. 자유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첫걸음이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궁정의 여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나의 소원을 나누었다. 나는 언젠가 궁전 안의 화분이 아닌 열린 들판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어 라고 고백했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땅을 내 발 아래에서 느끼고 싶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서 깊은 이해가 비쳤다. 그리고 나는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보고 싶어. 사람들이 너처럼 강제로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는 세상. 너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선화.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해 우리 사이의 연결은 매 순간 강해졌다.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운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박 장관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내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박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걱정이 목소리에 드러났다. 우진은 잠시 머뭇거렸고 나는 그도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모르겠지만 그는 절대 지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조심해야 해, 선화. 하루가 지날수록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 명확한 순간이 찾아왔다. 선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는 궁정의 친구였다. 너는 뭔가 알아야 해? 무슨 말이야?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박 장관이 너와 우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무엇을 하든지 빨리 해.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무슨 뜻이야? 나는 소문을 들었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우진이 그 목록의 정점에 있어.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위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었다. 그에게 경고해야 해. 나는 외쳤고 아드레날린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나는 도서관으로 다시 뛰어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도착했을 때 우진은 책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나를 보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선화, 무슨 일이야? 우리가 박 장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즉시 일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뭐야? 너는 무엇을 들었어?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 친구가 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눈물이 맺힐 듯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조심해야 해, 우진. 제발, 경계해줘.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의 강렬함은 우리가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선화, 나는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해. 너도 알잖아. 하지만 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없어. 나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너는 내가 가진 전부이고 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 나는 조심할 것을 약속해. 하지만 너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안전하게 지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함은 지뢰밭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책과 그림자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압제의 바람이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빛을 지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용기는 연료였고 임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폭풍 속의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어두운 복도는 갑옷의 클랭어와 바쁜 발소리로 메아리 쳤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선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려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여전히 메아리 쳤다. 조심해, 우진. 나는 박 장관이 자신의 계획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타겟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방으로 끌려갔고 그곳은 떨리는 촛불 하나로만 밝혀져 있었고
춤추는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단단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군인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공기 중의 긴장은 팔퍼벨했고 나는 곧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병사, 과거의 전투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흉터가 있는 건장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유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분노와 위협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세오나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사가 테이블에 세게 손을 쳐서 촛불이 거의 꺼질 뻔했다. 빨리 말해, 서기. 그가 소리쳤다. 나는 너와 시간 낭비할 마음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고 내 머릿속에서는 탈출 계획이 빠르게 돌아갔다. 세오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안에서부터 소비하고 있었다. 젊은 다른 병사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나이 많은 병사는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가죽 벨트를 꺼내어 나를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순간 나는 세오나의 미소와 우리가 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당신이 나를 고문할 수는 있지만 세오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도전하는 눈빛으로 선언했다. 병사의 분노의 표정이 더욱 심해졌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내게 닿기 전에 문이 쿵 하고 열리며 장면을 방해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장교가 물었고 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탈출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녀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나이 많은 병사가 좌절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장교는 나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가 주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기회를 활용했다. 박 장관님은 당신들이 여기서 나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는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다. 불확실성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장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병사들에게 물러서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가라, 병사들. 내가 처리하겠다. 그들이 나가자 장교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회의가 섞여 있었다. 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물었고 나는 이것이 상황을 내 편으로 돌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궁정과 왕관 자체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길에 있는 누구든지 제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서기일 뿐이지만 그의 계획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교는 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몇 순간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치 있는 정보를 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기 중의 긴장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고 세오나를 찾아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에 긴급함을 담아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그는 주저했지만 궁정 내부의 동맹의 아이디어가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말해봐. 내가 계속 말하기 전에 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세오나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두려움을 반영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우진. 그녀가 외치며 나에게 달려왔지만 장교가 손을 들어 막았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걱정이 그녀의 목소리를 물들였다. 그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는 단지 신문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장교가 상황을 경시하며 대답했다. 세오나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차서 나에게 에너지가 솟구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세오나,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 장관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나는 경고했지만 장교는 다가오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세오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장교를 향해 돌았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그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대담했다. 장교는 주저했고 나는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다.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질문하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장교는 갈등하는 듯 보였고 나는 그것이 행동을 취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준다면 우리는 박 장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어할 수 없는 열정을 담아 말했다. 그는 잠시 고려했다. 당신은 정말 이게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마치 우리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암울한 운명에 놓이게 될 거야. 선아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침내 장교가 한 걸음 물러섰고 나는 그가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요. 당신들을 여기서 탈출시켜 주겠소? 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소? 그는 누군가 들을까 봐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어떤 기회라도 좋습니다. 나는 안도하며 대답했다. 그는 우리를 어두운 복도로 안내했고 걸어가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릴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아는 내 옆에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해낼 거야, 우진. 그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그림자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꽃을 피웠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갈망하던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의 신선한 공기는 우진과 내가 궁궐에 잊혀진 구석에 숨어있을 때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 몸은 싸움으로 상처투성이었지만 나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의 어린 불안감이었다. 조금 전에 뜨거운 순간의 열기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맴돌았지만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두 연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두 반역자였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며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진수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우리는 해낼 거예요, 우진. 그렇게 믿어야 해요. 내 손길 아래 그의 피부의 온기는 위안이 되었지만 의심의 그림자가 공중에 떠다녔다. 당신의 눈빛.
날 걱정하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나를 마치 내 가장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만약 당신이 다시 다치면 그가 겪었던 잔혹 행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우리를 둘러싼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선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부패나 권력보다 강해. 난 박진수가 우리가 가진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내 영혼에 대한 위안이었지만 궁궐과 그 음모의 현실은 마치 곧 터질 폭풍처럼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비밀 서고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쌓아온 것은 끊임없는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계획이 필요해요. 나는 불확실성의 구름을 떨쳐내려 애쓰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박진수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를 폭로하고 어쩌면 탈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의 결의가 되돌아왔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는 도처에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 그의 얼굴에 긴장이 조금 풀리고 희망의 불꽃이 대신 자리 잡았다. 서고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제안했다. 아직 거기에 박진수의 활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긴 책들이 몇 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기? 어쩌면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가자.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 사이의 연결은 마치 함께라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끊어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비밀 서고로 향하면서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함께 걸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위험이 펠퍼벨했다. 모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소음이 증폭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서고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고 익숙한 공간을 보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책들은 그곳에 있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비밀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에 휩쓸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었다. 일기를 찾아야 해. 우진이 책장으로 향하며 말했다. 여기 있었던 걸 알아. 나는 그를 따라가며 그가 필요한 것을 찾아 책등을 손으로 훑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은 짜릿했다. 마침내 그가 일기를 찾았을 때 그의 눈은 승리의 빛으로 반짝였다. 찾았다. 그는 마치 귀중한 보물인 듯 단단히 책을 쥐고 외쳤다. 좋아요.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고 그가 일기를 펼치자 느슬만 페이지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글씨는 급하고 엉망이었지만 단어들은 명확했다. 박은 자신의 음모, 위조된 문서,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썼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우진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가득했다. 이걸로 그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신중해야 해. 우리가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상황의 현실이 명확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선화? 우진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저했다.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를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내가 혼자 이것을 직면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야. 잊지 말아줘. 나는 그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다. 내가 너를 밖과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을 밝혀주었다. 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용감해.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 우리의 시선이 서로 맞닿았고 잠시 동안 외부의 세계는 사라졌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궁정의 모든 규범에 도전하는 힘이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싸우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다시 다가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의 심장은 동시에 뛰기 시작했고 아드레날린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우진이 말하며 일기장을 재빨리 닫고 그의 의복 아래에 감추었다. 지금 우리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입구에 들이운 그림자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고 우진을 바라보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다. 내 뒤로 와. 그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내 앞에 서며 말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선화, 가자. 우진이 내 손을 잡아 끌며 창문 쪽으로 나아갔다.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유가 우리의 손에 닿아 있었지만 뒤에는 포획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힘차게 창문을 넘어 떨어졌고 덤불이 우리의 낙하를 완화해 주었다. 땅은 단단했지만 아드레날린 덕분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박 장관의 병사들이 도서관에 들어오고 있었고 탈출의 긴급성이 더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나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우리가 분리되어야 해. 우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같이 잡히면 그들이 우리를 붙잡기 더 쉬워질 거야. 남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 거기서 만나자. 안 돼. 내가 시작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날 믿어, 선화. 이것은 일시적이야. 우리는 만나서 다음 단계를 계획할 거야.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의 결단력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알겠어.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조심해. 너도. 우리가 말한 걸 기억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나는 잠시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상황의 긴급함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동굴은 예상치 못한 피난처였고 차가운 어둠과 침묵으로 감싸여 있었으며 우리가 방금 탈출한 혼란스러운 추격과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의 호흡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맥박쳤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고 시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지금은 안전해.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들렸으며 폭풍 속에서 다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내 표정을 평가하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독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하며 대답했다. 불확실성이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다룰 방법을 알지 못했다. 불안감이 내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우리의 자유에 대한 꿈을 질식시키려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의 결단력이 맹세처럼 울렸다. 동굴의 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나는 그를 깊이 사랑하기 시작한 특징을 드러냈다. 그에게서 발산되는 힘은 전염성이 있었고 역경 속에서도 나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혹시 미래가 없다면?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우리의 2주 동안 겪은 상처의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불확실함에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미래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웠을 거야. 그가 단단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일깨워줬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동굴의 고독을 흡수했다. 어둠은 마치 우리를 감싸는 망토처럼 외부 세계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호는 환상이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자유는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오나, 우진이 침묵을 깨며 부드럽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 도망치는 것 외에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는 말을 흘러보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나는 단순히 궁녀가 되고 싶지 않아. 귀족들을 위한 오락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나 자신으로서, 나만의 욕망과 꿈을 가진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그는 내 말을 귀에 깊게 지켜보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특별한 무게가 있다고 느끼는 듯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세오나. 당신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심장이 두근거리며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우리 사이의 전기가 느껴졌다. 우리의 몸 사이에 있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듯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나는 그를 입맞춤했다. 그의 입술의 맛은 달콤하고 절박했으며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입맞춤은 조용한 약속이었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꿈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조심해야 해. 나는 숨이 차오르며 조금 떨어지면서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행동해야 해. 그리고 신속하게. 그의 눈에 담긴 결단력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당신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박의 계획을 알아내야 해. 그는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야. 그를 폭로할 수 있다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 그의 말이 생각에 잠기게 했다. 박이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역이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우리가 그의 기록실을 침입할 수 있다면? 그의 부패를 증명하는 문서를 찾는다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이 아이디어로 밝아졌다. 이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고 조심해야 해. 궁전은 경계하고 있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 나는 아드레날린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며 말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각 단계를 생각해보자. 우리 동굴에서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우리가 논의할수록 내 안에 희망이 자라났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었다. 아이디어가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연회 축제를 은폐로 사용할 거야. 나는 궁전의 다음 큰 축제를 떠올리며 제안했다. 모든 사람들이 산만해질 것이고 그게 우리의 행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 우진은 미소 지으며 자부심과 감탄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만약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면?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고백하며 진실이 그림자처럼 내 입술을 떠나갔다. 내키는 마음은 즉시 그를 폭로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두려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깊은 애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내 의심 너머를 보려는 듯 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을 거야. 세온아.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해.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희망과 저항이 만트라가 되어버렸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었고 사랑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우리는 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궁전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압제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의 동굴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동안 우리의 사랑에서 발산되는 빛은 점점 강해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밤의 침묵이 궁전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이 정원의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보름달이 우리와 우진이 걸어야 할 길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의 무게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지만 박 장관의 부패를 폭로하겠다는 결심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모든 게 준비됐어? 나는 우진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다. 그의 피부의 열기가 공황에 휘말리려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을 주었다. 응, 선화.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도 준비가 됐어. 박 장관이 우리가 하는 일을 눈치채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해. 그는 대답하며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결단력이 그의 눈에 비쳤다. 궁전의 비밀 도서관, 우리의 피난처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우진과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여자였다. 우리가 논의한 것을 기억해?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너는 도망쳐야 해. 그는 목소리를 단단히 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걱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의 명령에 도전하며 반박했다. 당신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해야 해, 우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가 하려던 말을 끊었다. 하지만은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가야 해. 아니면 아예 가지 말자. 나는 내 자유를 위해 싸웠고 지금 당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럼 함께 가자. 우리는 조용히 장관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름다움과 억압의 미로 같았던 궁전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갔다. 우리가 지나치는 각 그림자는 다른 연인과 싸움꾼들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었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사무실 문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가슴 속에서 불규칙하게 뛰었다. 우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문을 천천히 밀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긴장은 팔퍼벨했다. 방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고 나는 그 서류들 중에 우리가 박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빨리 찾아보자. 우진이 속삭였고 우리는 책상과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를 뒤적이다가 눈에 띄는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장관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이름 목록이었다. 그 중요성을 깨닫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진. 여기. 나는 외쳤고 그는 빠르게 다가왔다. 뭐 찾았어?
그는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목록이야. 닭과 엮인 귀족들의 이름이 있어? 이 이름들을 입수하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어. 나는 설명하며 아드레날린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에 기뻐할 새도 없이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 장관이 들어섰고 그의 표정은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기쁜 일이군요. 그는 방 안에 메아리치는 빛고는 어조로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었고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가 준비한 함정이 우리 위에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려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단단히 지켰다. 당신의 만행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박. 우진이 용감하게 머리를 들고 나섰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알고 있어? 아, 필사의 용기. 박이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궁전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 거짓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외치며 분노의 힘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당신의 부패를 폭로할 증거가 있어. 증거? 그는 웃었지만 그의 교활한 눈빛은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침묵하게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화의 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궁전에 잠입해 있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쉽게는 안 돼, 박. 그녀가 말했다. 나는 김우진의 잃어버린 누나야. 그 폭로는 공중의 폭탄처럼 떠올랐다. 박의 표정은 즉시 변했고 격렬히 혼란으로 바뀌었다. 우진의 누나, 수년 전 납치당했던 그녀가 이제 그 앞에 서서 도전하고 있었다. 너는 배신자야? 박이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너를 보호했잖아. 무슨 진리로? 그녀가 반박하며 도전하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너의 재산이 아니야, 박. 너는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긴장이 고조되었고 나는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몰랐던 그들 사이의 연결이 이제 박에 대한 무기가 되었다. 함께 우리는 당신을 폭로할 거야. 우진이 선언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신념이 담겼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공원은 그의 함정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용기가 새로워진 우리는 셋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연합했다. 억압에 대한 전투는 우진과 나만의 것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포함되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장관의 부패를 증명하는 문서와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진실은 불처럼 퍼져나갔고 곧 궁전은 소란에 휩싸였다. 아무도 공원이 저지른 범죄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줄은 몰랐어. 우진이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해냈어. 맞아. 우리는 해냈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나는 감정으로 가득 차 답했다. 우리가 짊어졌던 무게는 사라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순간 혼란 속에서 우리가 느낀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고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졌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원이 끌려가는 동안 승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가 손에 닿고 있었다. 우리의 꿈은 이제 서로 얽혀져 궁전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고, 그것은 억압뿐만 아니라 사랑과 진실의 승리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보름달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심했다. 책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줄 것이었다. 사랑은 결국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길을 찾는다.